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한때 정말 힙하다고 했던 서울의 소규모 양조장들 있잖아요. 이 양조장들이 요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예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일경제 2025년 6월 3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사를 딱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서울 시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가진 매장 수가요. 2024년에 보니까 87곳이래요. 이게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전년보다 무려 6.5%나 감소한 수치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8.7%가 늘어서 413곳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게 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나 경영난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주류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소규모 양조장들이 주로 만드는 전통주나 아니면 수제 맥주 시장의 침체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로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2023년에 전통주 출고액이 전년보다 9.6%나 줄었고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수제 맥주 회사들 세븐브로이나 제주맥주 같은 곳들도 매출이 각각 32.3%, 18.5%씩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와, 30% 이상 줄었다니 심각하네요. 소비 자체가 줄어든 게 크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그 비싼 임대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성동구에서 이천으로 양조장을 옮기신 A 대표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년 임대료는 오르는데 매출은 정말 뚝뚝 떨어지고 또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해도 임대료만큼 손님이 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해가 가네요. 속이 타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도매로 넘기거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랑 소비 부진만 해도 힘든데 지금 온라인 판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정이 탈서울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현재 법규상으로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두 종류가 필요해요. 민속주 면허 아니면 지역 특산주 면허 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속주 면허는 아시겠지만 국가 지정 장인이어야 한다거나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현실적으로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건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건 이제 지역 특산주 면허인데 이 면허를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바로 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주재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쌀이나 과일 같은 것들. 이런 주재료 중에 세 가지 이상을 반드시 그 양주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아, 세 가지 이상을 그 지역 농산물로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예를 들어 쌀이나 사과, 포도 같은 걸 대규모로 재배하는 곳이 있을까요? 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농사지을 땅이 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온라인으로 술을 팔아서 활로를 찾으려면 지역 특산주 면허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 면허를 따려면 서울을 떠나서 원재료를 구하기 쉬운 지방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좀 아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생존 전략 차원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사에 나온 전주의 양조장 정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쌀 같은 곡물은 물론이고 각종 과일까지 확실히 지방이 서울보다는 원재료 구하기가 훨씬 쉽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규제가 양조장들의 어떤 지리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이게 참 복합적이네요. 정리해보면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오프라인 손님 감소라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동시에 지방으로 가면 지역 특산주 면허를 따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하는 거군요. 그래서 소규모 양조장들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 특히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규제 환경, 또 온라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울의 주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뭐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위기이자 기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런 양조장들의 탈서울 현상이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이전을 넘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살린 진정한 의미의 로컬 브랜드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BPNC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거든요.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